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은 블루캣캔의 김상학 대표님과 함께 재미있는 배터리 캔의 세계, 또 캡의 세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그 배터리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원통, 파우치, 각형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 처음 모시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블루캣캔은 각형 배터리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각형 배터리의 부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각형 배터리의 가장 큰 부품은 네. 위에 있는 캡 어셈블리와 네. 몸통을 차지하는 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부품입니다. 네. 캡 어셈블리는 그럼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캡 어셈블리는 캡은 이제 알다시피 뚜껑이라는 뜻이고 네.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라고 부르는데요. 네. 캡 어셈블리는 대표적으로 캡 플레이트에 네. 가운데 벤트라고 불려지는 안전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에는 양극과 음극하고 연결되어 있는 콜렉터가 붙어 있고요. 네. 이게 기본적인 캡 어셈블리 형태이고요. 예, 예. 그리고 캔은 이제 바디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안에다가 본체인 거죠? 네, 본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내용물들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만들기 어렵습니까? 캡 어셈블리는 이제 벤트나 용접하는 문제가 좀 어렵고요. 예. 캔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네. 최근에 그거를 기다랗게 그러니까 모양을 셀투팩으로 가면서 좀 더 모양을 길게 만든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압출해서 뽑아내는 방식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걸로면 둘 다 어렵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상장사인 뭐 상신 EDP, 네. 신흥 SEC 두 기업이 가장 잘 알려져 네, 있죠. 그렇습니다. 두 기업은 전부 삼성 SDI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고 네. 블루캣캔의 현재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흥이나 상신은 또 캡 어셈블리와 캔에서 독보적으로 잘하는 업체이시고, 네. 근데 삼성 SDI랑 바인딩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고객은 삼성 SDI 이외에 이외에. 각형 전지를 필요로 하는 네. 각형 전지를 생산하는 고객이 저희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부품인 캡 어셈블리와 캔을 네. 설계 또는 제조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네. 중대형 배터리 중에 각형 배터리를 하는 기업이 삼성 SA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네. 각형 배터리를 한다고 하여서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기업은 삼성만 하는 기업이고 네. 그러면 그 외의 기업을 이제 각형 캔이나 캡을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그 두 기업하고 이제 블루캣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중국이 각형 배터리를 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도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네, 커다리 있습니다. 이 기업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중국에 이제 커다리를 비롯해서 몇몇 각형 전지 부품 제조사들이 있고요. 네네. 커다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CATL이라든지 중국의 큰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중국 고객을 제외한 그 이외에 이제 미국과 유럽 고객과 네. 또 이제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제품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품질적인 네.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 고객들한테 네. 좀 더 어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만 만들던 기업들이 이제 각형 배터리 이제 손을 대면서 네. 이쪽에 굉장히 좀 활기가 예, 그렇습니다. 돈다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계에 대한 분위기는 좀 가라앉아 있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네. 대표님이 보실 땐 좀 어떠십니까? 2차 전지는 지금 뭐 캐즘이다 해서 뭐 아시다시피 조금 주춤한 상태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사람이 살면서 네.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나 또는 어떤 공급된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대부분이 전기 전자 쪽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죠. 또 자동차도 앞으로는 어떤 내연기관에 대한 그런 자동차보다는 이제 무인 자동화라든지 또는 이제 전자로 제어되는 그런 자동차 시스템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무인 자동화라든지 그런 자동차에서는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그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여기에 아울러서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로봇 등등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이 밥을 주식으로 하는 것처럼 네. 그러한 전기 제품들은 전부 다 배터리를 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소형 제품 위주로 배터리가 공급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대용량의 자동차를 비롯해서 로봇을 비롯해서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전기 제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전자를 활용하는 제품들은 네. 반드시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네.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질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네. 이어질 것이고, 플랫폼 측면에서 보면 전체 이제 그 시장 규모는 커지는데 거기서 이제 파우치 각형에 대한 비중이 조금 조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으로 보실 땐 좀 어떠신가요? 여기 또 원통형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네. 처음에 배터리 개발을 할 때 폼팩터 측면에서 네. 뭐 세 가지, 즉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각각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파우치가 먼저 선두주자로 많이 치고 나갔고, 네. 처음에 전지 회사들이 파우치 형태를 제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가야 되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충전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한 번 충전해서 뭐 30km, 50km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은 네. 그건 자동차의 성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바일하게 달리는 제품이니까. 네. 그래서 최소 300km에서 500km 정도 달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이 그렇죠. 있었고, 예. 거기에 따르면 파우치 형태가 가장 많은 재료를 인풋 효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풋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아웃풋도 많아질 거고, 그 아웃풋이 바로 자동차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재료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형이 선호가 되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파우치 형태로 모두 시작을 해서 플랫폼을 파우치 형태로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파우치 형태 전지를 장착한 자동차들이 네. 최근에 달리기 시작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된 것이죠. 뭐 이제 배터리 시장이 그만큼 성숙됐다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주변에 관련된 기업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네. 좀 분위기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크게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야는 이제 소재 분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장비 분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LG나 SK나 삼성 같은 이제 대기업들은 주로 그러한 소재나 장비를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배터리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소재나 장비 쪽에서 볼 때, 네.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삼았던 부분이 아시다시피 NCM 계열이었습니다. 그렇죠. 3원계였죠. 그렇죠. 네. 근데 3원계에 대한 수요,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3원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소재나 또는 이에 따른 장비, 셀 제조 장비 업체들의 그 진가나 또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또 LG, 삼성, SK 3사도 마찬가지로 그 양극재 NCM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만큼 시장성이 클 거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양극재, 즉 NCM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 한국 업체에서 볼 때는 그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리튬 인산철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NCM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코발트입니다. 네. 네,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이니까요. 근데 코발트는 뭐 전 세계적인 매장로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LFP, 즉 리튬 인산철을 활용한 양극재가 네. 가장 NCM을 코발트 없이 대체할 수 있는 양극재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전 지구상에 가장 많은 금속은 사실 철강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석을 활용한 양극재를 개발을 한 게 바로 리튬 인산철입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미 중국은 2차 전지 쪽으로 많은 기술이 앞서 있긴 한데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압박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NCM의 효율이 좋은 건 알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제조사들이 그 양극재, 즉 LFP를 활용한 쪽으로 지금 선회를 했고, 네. 만약에 LFP를 양극재를 장착한 배터리가 성능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절대적으로 NCM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우리는 비싸더라도 NCM을 활용해서 하는 배터리를 사용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겠죠. 예. 지금 현재 추세를 볼 때는 NCM도
훌륭하지만 LFP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한 60% 효율이 나왔는데 지금 뭐 70%, 80%까지 상회를 하기 때문에 네.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또 LFP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로 자동차에 실제로 달리게 해봤더니 네.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자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NCM 방식보다는 현재 LFP 방식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고객에 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결국 전지 회사들은 현재 최고의 고객들은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물론 큰 포지션도 차지하고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차라든지 또는 뭐 일본 차나 미국 차들은 저희가 전지업체에서 타겟, 즉 고객으로 우선시해야 될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NCM을 고집하면은 NCM으로 공급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가격적인 프레스를 받자 점점 LFP 방식으로 좀 돌아서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었던 NCM 소재를 활용한 전체적인 전지 제조 산업 분야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캐즘을 지금 만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플랫폼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각형 배터리가 요즘에 좀 부각을 하고 있는데 네. 리튬 이산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각형 배터리가 좀 더 부상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는 역시 안전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통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통도 똑같은 금속 캔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원통 대신 각형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효율성. 네. 그래서 각형이 파우치보다는 안전하고 네. 원통형보다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대세가 네. 각형 전지 플랫폼 쪽으로 폼팩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각형은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느냐? 첫 번째는 파우치에 비해서 각형은 벤트라고 불려지는 안전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것을 PSI 8.5, 9 정도 압력에서 폭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리 PSI 7.5, 8 정도에서 미리 일정한 부품이 터짐으로써 안에 있는 전체 압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폭발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우치는 말 그대로 주머니, 즉 알루미늄 호일이 된 주머니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재료들을 넣은 상태가 파우치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 파우치를 이루고 있는 포장지에다가 그러한 벤트에 해당하는 어떤 폭발 장치를 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원통형은 뚜껑 부분에 CID, Current Interrupt Device, 즉 전류 차단 장치라는 부분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각형의 벤트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벤트는 단지 압력을 낮추는 기능을 하지만 원통의 CID는 말 그대로 양극 전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 Interrupt Device, 즉 전류 차단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형의 벤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압력이 되면 폭발함으로써 압력을 낮추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양극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류도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원통형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원통형은 말 그대로 원통 모양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병렬식으로 연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물리적으로 데드 스페이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전체 인풋량이 파우치에 비해서 원통형에 들어가는 재료는 약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면적에 원통형과 파우치를 두었을 때 파우치에 비해서 원통형은 60% 효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모듈이라고 카셋이란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하면은 파우치에 비해서 약 80에서 90%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그 카세트에 해당하는 모듈을 만드는 카셋을 빼고 바로 셀 기본 단위에서 팩으로 넘어가는 방식의 셀 투 팩, 즉 C2P라고 하는 방식이 개발이 돼서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C2P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 각형이 차지하는 카셋 부분을 원료를 채울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공간 효율성을 늘린 부분이 C2팩의 특징입니다. 셀2팩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2P, 즉 셀-투-팩은 기존 방식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인풋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성이 높다. 즉 아웃풋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루캔캡은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고객사를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네. 지금 많은 수요들 지금 저기 그 각형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각형과 원통형 두 예, 가지를 둘다 처음에 하셨었던 같이 걸로 하는 걸로 했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설비나 인력이 또 이제 고객들 요청이 각형 쪽이 많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각형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뭐 올해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으실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 쪽에서 이제 파우치 생산을 해오다가 네.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이런 회사들로부터 네. 각형 전지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았고 네. 뭐 이런 부분은 뭐 신문지상에도 이미 나와 있는 예, 공지된 얘기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LG 쪽에서 그 각형 캔캡을 제조할 수 네. 있는 파트너사를 지금 많이 좀 찾기 시작했고, 그렇죠. 올해 매출 얼마나 하셨습니까? 올해는 장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해왔는데요. 예. 약 20억 정도는 좀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네. 현재 올해 달성치는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작년은 얼마나 하셨었죠? 작년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13억 했습니다. 13억 정도. 그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직 상승한 예, 셈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내년엔 저희가 저희 델타원이라고 하는 곳에 네. 3층에다가 양산 설비를 갖출 수 있는 공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이곳에 양산 설비가 내년 1월 정도에 장착이 전부터 될 예정인데요. 네. 양산 설비가 들어오면은 양산 설비의 캐파가 월 100만 개, 네. 1년에 1,2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캡 어셈블리의 가격을 예를 들어 5,000원으로 잡으면은 1,200만 개면 약 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로 네.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내년부터 공장 설비를 전부 100% 풀 캐파로 돌리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가 그거를 좀 모듈화 시켜서 한 4군데 정도 고객한테 월 10에서 20만 개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모듈형 타입의 라인을 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제 가동률은 약 7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캡 어셈블리 자체의 매출은 약 4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네. 또 캔에 대해서 매출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 물론 캔을 지금 제조하는 설비 자체를 저희가 직접 만드시는 거죠? 갖고 있지는 설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네. 캔을 제조하는 저희 협력사가 있습니다. 협력사요? 네, 그럼 이제 그곳하고 저희가 그 캔에 대한 설계라든지 네. 그런 기술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고객 협의를 해서 예. 디자인을 한 다음에 네. 그 설계적인 부분을 캔 제조사는 캔을 제조하는 프레스기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계신 예. 분들이십니다. 예. 저희가 그 장비가 현재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장비를 갖고 계신 캔 제조 업체에다가 예. 저희가 원하는 사양의 캔을 제조하는 예. 의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캔을 저희가 계속해서 사양 물론 또 검수도 하고 네. 또 그 최종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네. 물건을 제조를 같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 캡 어셈블리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캔의 사양에 맞춘 제조된 캔을 같이 세트로 고객한테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장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얼마까지 좀 받으셨나요? 아직까지 많은 투자를 아직은 받지는 못했고요. 또 요새 상황도 좀 좋지 않아가지고. 네, 그런 분위기 좀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시리즈 A로 네, 시리즈 A로 지금 현재는 400억 밸류로 해서 400억 밸류로 100억 정도 받는 걸로 지금 몇몇 VC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고. 네. 상장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대략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내년에 600억 내년부터 정도요? IPO 준비를 시작을 해서 예. 내후년에는 어떤 상장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춰서 네. 2027년도에는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과 내후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2027년 아직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 네. 지금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네. 이제 신흥 SEC, 상식 EDP, 네. 그다음에 상하 프로테크 네.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2027년에 혹시 예상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내년에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캡 포함해서 600억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내년 그렇죠. 해외 현지에서 한 라인 정도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해외에서? 네. 예. 폴란드 또는 이제 미국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한 라인에서 대략적으로 850억 정도 한 개 라인에서? 한 개 라인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캔캡 예. 포함해서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국내 600억과 해외에서 800에서 850억 있기 때문에 약 1,450억 정도 예. 매출을 2년 뒤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매출 계획을 달성하시려면은 뭐 다른 좀 대형 고객사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각형을 쓰고 있는 다른 배터리나 완성차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곳이 좀 계십니까? 예. 저희가 아까 이제 LG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LG 고객분 이외에 저희가 올해 그 국책과제라든지 국책과제요? 또는 이제 일부 캠캡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들한테 계약을 해서 내년에 공급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물량이 대략적으로 내년에는 200억 정도 매출로 적지 않은 규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고객사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객사는 이제 국제과제는 뭐 이미 뭐 공지된 거니까 그 600mm짜리 대형 이제 각형을 제조하는 국책과제로 국가 상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국책과제 할 때는 기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휴비스라는 곳이 이제 주관사가 돼서 저희가 현업사로 들어가고요. 아, 그렇군요. 3년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주는 했고 3년 동안 제품을 만들어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200억에 들어가는 곳은 이제 울산 테크노파크, 울산 테크노파크요? 국경에 관련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제 P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 P사? 네, P사라고 상장사긴 한데. 예. 네, 그쪽에서 지금 뭐 ESS 각형 전지를 개발하는 게 있어서. 예,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말씀하셔도. 그 저희가 그쪽에는 일부 설비도 좀 이제 같이 제조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캡 아셈블리와 캔을 저희가 공급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스모스 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 물을 전기 분해해서 전기 그 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쪽에도 저희가 캡 어셈블리 캔 그 부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코팅해서 크게 이제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지금 공급 계약을 이미 하고 샘플 공급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에 매출로 다 이어집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요거 캔이나 캡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요? 뭐 이 산업에 좀 뭐 허들이 높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일단은 각형 고객이 있어야지 뭐 제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각형 전지를 지금까지 제조한 건 삼성 SDI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공급하는 회사 위주로만 지금 제조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절대적으로 고객사가 좀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LG를 비롯해서 SK 분도 그렇고 또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를 하시니까 점점 국내에서도 시장도 커지고 여기에 대한 니즈도 계속 증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진입 장벽 허들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는 벌써 이제 3년째 돼서 미리 준비도 하고 또 그러한 데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2차 전지에서 종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 와서 이 회사를 만들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새롭게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 라인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갖춰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거를 운영할 사람들을 또 어디서 뽑아야 되는데 그 인원이 현재 어디서 모셔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했던 곳이 신흥이나 상신 정도고 상하 쪽도 이번에 새로 한다고 이제 말씀은 나왔지만은 아직은 상하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제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관련된 기술자들을 모셔오는 것 자체가 인력도 적다. 예,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LT 정밀이나 또는 SP 시스템즈에서 이런 쪽 도전도 하고 많이 개발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뭐 원하는 결과가 바로바로 딱 원하는 만큼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캔캡은 조금 더 일찍 좀 진입하셔서 사업을 준비한 게 아주 절묘하게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삼성 SDI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유럽 고객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IATF 등 또는 이제 ISO 등 모든 어떤 해외적인 인증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에 맞게 만들어 왔고 모든 제조 방식을 그렇게 맞춰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네. 설비를 지능화시키는 부분에 저 부사장님을 한 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그 해외 공장을 진출할 때도 네. 인력을 굉장히 적게 쓰면서 공장 자동화를 시키고 네. 그리고 공장에 나오는 어떤 생산자 데이터를 네. 누가 오더라도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신규로 진입하는 어떤 회사도 따라오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고객사를 잘 잡으셔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블루캔 캡의 김상학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